예, 오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 만찬 또 피하고 간 곳은 어딜까? 야, 참 트럼프 울렁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워낙 이 트럼프를 설설 피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 그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트럼프와 통화도 하고, 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가서 만나고, 만날 기회가 없어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를 설설 피합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도, 유엔 총회 가서도 트럼프가 이 참석한 세계 정상들을 위해서 환영 만찬을 했는데 그거 혼자 쏙 빠졌죠. 거기 트럼프뿐이 아니고 트럼프 정부의 장관들, 그 장관들 뭐 러트니, 뭐 벤센터, 우리 이름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직접 협상을 하는 그 장관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꼭 굳이 그것뿐이 아니고 해외 145개국 정상하고도 안면도 터고 스킨십도 하고, 또 거기 국제기구 수장들도 와 있었죠. 그 좋은 기회를 그냥 외면을 하고 어디 갔느냐? 강경화 미국 대사 내정자, 그리고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 대사, 결국은 자기 팬들이죠. 자기 팬들끼리 앉아서 지금 밥 먹고 트럼프가 하는 거기는 안 갔습니다. 이 중요한 이 관세 협상, 그리고 투자 그 협정과 관련해서 이 차질이 빚고 있는 이때 그걸로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레이시아 가서 또 트럼프가 참석한 행사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죠. 쿠알라룸푸르의 교민회, 한국 교민들 간담회 갔다고 합니다. 간담회. 한국 교민들 간담회 가느라고 여기는 가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 좀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거기 참석할 생각이 있었으면 트럼프를 어떻게 하든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 일찍 출발하면 되죠. 자, 근데 어쨌든 그거 안 만나려고 일부러 스케줄을 그렇게 짰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아세안 플러스 썰이라고, 아세안 국가하고 한중일, 그 세 나라 국가 원수가 같이 만나는 아세안 플러스 썰의 회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위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참석한 그 만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정상 실무 만찬. 거기에 참석한, 여기 이제 미국 트럼프도 지금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트럼프도 그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모레 29일 날 트럼프하고 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은 미리 가서 좀 탐색도 하고, 그리고 좀 어색한 것도 좀 풀고, 그때 한번 회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색한 것도 풀고 한번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 안 갔습니다. 가면 만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대신 어디 갔느냐? 쿠알라룸푸르 동포 만찬 간담회 갔다. 동포 만찬 간담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성락이 같이 갔는데,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 왜 트럼프가 참석하는 곳에 안 가고 여기 그 교민 동포 만찬 간담회에 갔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성락이 우선순위로 일정을 정하는데 오늘 아니면은 동포들을 뵐 시간이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순위.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세, 투자, 또 조한미군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든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이게 만나는 거지. 트럼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쿠알라룸푸르 동포들 만나는 게 우선입니까? 쿠알라룸푸르 동포들도 만나서 격려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중요한 문제를 제쳐놓고 이게 설명이 됩니까? 위성락이 하는 말이. 우선순위로 일정을 정하는데 오늘 아니면 동포들을 뵐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김혜경 씨는 오늘 또 데려갔습니다. 거기 1박 2일 가는데 김혜경 따라갔습니다. 그럼 김혜경 따라가서 김혜경한테 맡기면 되죠. 김혜경은 왜 간 겁니까? 거기 국비 돈 세금 들여가지고 1박 2일 가는데.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를 마치 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블룸버그 통신하고
또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한 게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게 또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자, 뭐라고 하느냐. 이제 와서 이재명이 이제 29일 날 모레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그 트럼프가 무슨 뭐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하고 한 인터뷰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미국에 대해서 지금 3,500억 달러 500조 원 규모죠. 3,500억 달러 이제 투자 패키지가 아직 교착 상태다. 여전히 교착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굳이 그때 협상하고 나서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잘 됐다. 이것을 이제 비판하다. 그래도 뭐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그 이재명 오직 마이웨이 식으로 지금 막 이야기를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그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IMF가 왔을 것이다. 자기는 탄핵 당했을 것이다. 일단 미국 언론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가 도대체 숨기는 게 있기에 오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투자 방식이나 투자 금액이나 시간표나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또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다. 여전히 쟁점이다. 아무것도 풀리고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쟁점이다. 이런 발언, 이 발언하고 또 그전에 했던 거, 뭐, 한국이, 그, 외환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자기는 탄핵됐을 것이다 하는 게 일종의 뭐, 협상 기술 아니냐. 이렇게 그 아주 무조건 좋게만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파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 지금 10월, 4개월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고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철강, 자동차 25%, 철강 50% 지금 관세를 무너라고 그 아주 큰 손실을 보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걸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이게 협상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무능력이고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중반기로 오르면서 에어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 기자가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 타결에 매우 가깝게 가 있다.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은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말레이시아에 가서 좀 일찍 가가지고 그 참석을 해서 그 만찬에 참석을 해서 트럼프 만나서 탐색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코스피가 지금 그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여러 가지로 대기업을 옥죄는 그런 그 정책들을 막 쓰는데도 코스피가 올라간 거는 기업 활동이 잘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고 해외 여건, 전 국제 그 환경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데 일단 민주당은 자기들 때문에 지금 상승했다고 하면서 이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지금 대책 거의 뭐 절망에 가까운 그런 것을 내놓고 이 주거 살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지금 엄청나죠. 그 지지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지금 올랐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민주당이 자기들 때문에 다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또 현혹을 하고 있죠. 왜 오르는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입을 빌려서 일단 이 코스피 4천이 오늘 그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 주식시장 개장 시간 딱 맞춰서 오전 9시에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순간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이 코스피가 4천을 넘어 5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자화자찬을 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자, 내란몰이를 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 거짓말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을 거론을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1차, 2차 상법 개정과 함께 비생산적 투기 억제,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생산적 투기 억제, 생산적 금융 전환. 이재명이 했던 말 그거죠.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이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시선 돌리기에 성공했다. 이런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엄청난 이 민심이 악화가 엄청나게 악화됐는데 이 주식 때문에 고전되고 있다. 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중앙일보가 오늘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환호하면서도 걱정한다. 주식 오르는 데 대해서 왜 걱정하느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고 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한 번에 폭락해버리면 큰일 난다. 이 거품이 막 쌓였다가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확 폭락을 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이런 이제 위기감도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데 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고 내년 설이 지나서 주가가 한 번에 빠지면 선거는 완패다.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고 너무 큰 소리를 치면 나중에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들 주장대로 정말 정책이 잘 돼서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외부 요인 또 기업 활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기들은 오히려 이 경제 활동을 침해하는 그런 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좌파 정권의 실력이 아니고 이것이 이 시장 논리로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불경기인데 주가가 오르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 정시를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대신 정시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기대 심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기대 심리 가지고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대형주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주도를 해서 쫙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서 대량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건데 특히 삼성전자 지금 10만 전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있죠. 대형주.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대형주가 주도를 하는데 특히 최근에 12개월 영업이익 추정치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대형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사이에 45%, 24% 급등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선산업하고 방위산업, 전력 같은 비반도체 업종도 실적이 막 개선되면서 이 정시 바닥을 딱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 이게 이 기업 활동의 효과로 오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글로벌 금리 인하 정책,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이 받쳐주면서 그 주가가 뛰는 것이고 일본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이걸 마치 이재명이 달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29일 날 이 트럼프가 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국민 생활을 위해서 타결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실력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 정말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말레이시아에까지 가서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그냥 피하고 하는 상황을 보면 뭔가 국민에게 말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